예, 안녕하십니까. 대한 디지털 헬스 학회와 메디컬 타임즈가 함께하는 KS 리더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저는 대한 디지털 헬스 학회 회장 고상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에임메드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자기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초대받은 K헬스케어 리더 중에 한 명인 주식회사 에임메드의 임진환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고요. 현재는 디지털 치료기기 국내 제1호 풋먹허가를 득한 기업으로 세간에 이사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9년에 설립됐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헬스케어 산업을 실제 수행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본사 인원은 한 152명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267억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 어떤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200억이 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지금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나요? 다들 매출로 고민하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되게 부끄러운 게 이 매출이 어떤 산업에 가면 굉장히 작은 매출인데 헬스케어 산업에서 굉장히 큰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노력해야 되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정말 1000억 매출을 가진 기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희 회사는 우선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2001년도부터 영위해 왔고요. 그다음에 보건고객 건강관리 사업, 그 다음에 시니어 케어 쪽 사업, 그리고 진단 시약 유통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내 포트폴리오를 잘 분배해 놨기 때문에 적절하게 매출에 다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임 대표님 아까 소개하실 때 네네. 국내 1호 디지털 치료 기기 네, 얘기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사는 1호를 기억한다고 하니까 조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것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치료, 관리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근거 중심으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2017년에 처음 그 리셋이라는 페어테라피티스의 디지털 치료제가 인허가를 받았고요. 국내에서 2003년 2월에 에이메드 솜주라는 수면장애 치료제가 국내 1호 품목허가를 득했습니다. 2023년인 거죠? 네, 네네. 2013년 2월입니다. 네네네. 그 사람들이 많이 누가 1호가 될까 진짜 들여다봤는데 사실은 그 디지털 건강관리 앱하고 네. 디지털 치료제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념이 조금 이렇게 서로 섞여 있거든요. 네, 좀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그 정의를 말할 때 근거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거 중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식약처에서 인가한 임상시험의 위원회 인허가를 득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유의미한 결과를 획득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은 의학적 검증을 받았을 때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치료제 혹은 치료기기, 식약처에서는 치료기기라고 정의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코드, 급여 네. 코드든 뭐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원래 이제 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일단은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혁신의료기술 사업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도 올해 5월 정도에는 정부 고시를 거쳐서 혁신의료기술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코드를 받고 급여에 정식 등재되기 전에 마치 샌드박스처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네. 연계된 심평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수가는 어느 정도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것도 초미의 관심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가를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거라서 다만 이제 기업이 원하는 수가와 정부에서 생각하는 수가가 다르겠죠. 기업은 보다 좋은 수가를 원할 텐데 사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기술을 효율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호 기기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높은 수가만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1호 기업으로서 가져야 되는 사명감은
보다 적정한 수가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의사가 처방해야 되는데 이게 비즈니스 전략이 다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약회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약 처방하고 같이 가야 될지 그리고 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새로운 개념이니까 닥터가 알아야지 처방을 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은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담론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들만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서 움직이니까.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그렇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는 특이하게도 이제 메디컬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산업은 고객과 제조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할 수 있는 제약사가 있고 실제 처방하는 의사가 있고 이 모든 이네이블러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디지털 치료기기는 유통이 없고 재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방식, 전통적인 유통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 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사나 약계 쪽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디지털 치료기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형태를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제조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유통이 아니기 때문에 학회나 어떤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의사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웹만 설치하면 저희 치료기기를 처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료기술 사업 동안에는 IRB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처방을 받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그렇게 굉장한 영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리얼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아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내과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건실한 데이터를 모으는 데 주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는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도 세우고 있지만 저희 에임메드 같은 경우에는 혁신 의료기술 사업에서 이 상품 자체의 효용성이 얼마나 환자한테 적절하게 전달되는지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네. 그 에임메드가 디지털 치료기기 솜주, 네. 솜주를 놓고 기존의 방법과 네. 지금 이제 개발한 솜주와의 차별성 또는 뭐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거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근거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덕트를 기획할 때부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뭐 팬시하거나 트렌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수면 장애를 가진 환자한테 제일 첫 번째로 권고되는 의료요법이 인지행동 치료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낮은 치료 수가와 한정된 치료 자원 등으로 인해서 진료 현장에서 0.1% 미만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면제 처방이 훨씬 더 편하게 환자들한테 다가가는 현실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의학적 어떤 그 기술, 의학적인 검증이 맞춰진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술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솜즈라는 앱은 사실 모두에게 친절한 앱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처방해서 믿고 따라왔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앱인 거죠. 저희는 이제 저희 앱의 차이점이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디지털 잔소리잖아요. 잔소리를 주는 것을 어떻게 좋게 주게 할까를 고민한 게 디지털 헬스케어 앱이라면 저희는 진짜 심하게 잔소리를 줘서 너 이거 안 고치면 안 돼라고 하는 그쪽에 더 중점을 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에서 양압호흡기 처방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실제로 그거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꾸준히 하는 사람 반 이하, 50% 이하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압기에 대해 저는 의료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그 전속 자문의 선생님 중에 양압기 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전문의 선생님도 계시고요. 양압기를 처방하는 환자와 저희 수면 장애 치료기기를 처방하는 환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양압기를 통해서 이제 호흡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수면 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환자한테 의사가 이 사람한테 이 치료제가 필요하겠다 싶을 때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양압기 시장보다는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거나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수면제 의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환자들에게 의사가 이런 걸 한번 써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수면제를 이제 중독이나 오남용을 끊기 위해서 저희 거를 보완으로 쓰게 하는 그런 쪽도 더 많이 시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R&D도 좀 늘어나고 있고 관심 갖는 연구자나 회사들도 좀 느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한국에서 허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디지털 치료제, 네. 그 치료기기라고 해야 되나요? 치료기기죠. 예, 예. 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네. 예, 이거에 대한 전망 네. 또는 이거 극복 방안 뭐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이 막 장밋빛 전망이 열린 곳은 없습니다. 뭐 미국도 있었지만 지금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못 내고 있고요. 다만 고무적인 거 2022년 말부터 조금 이제 미국도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이 좀 되고 현재 MPDT, PDT 영역에 대해서 원래 커버리지 플랜이 없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민영의료보험들이 커버리지 플랜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넣고 있어요. 심지어 MPDT도 넣고 있더라고요. 멘탈 피트니스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혁신의료기술 사업 기간 동안에 디지털 치료기기가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내고 이것이 사회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도 뭐 비급여가 되든 급여가 되든 환자들이 스스로 케어할 수 있고 케어해서 질병이 나아진다는 그런 경험을 선사하는 것만으로도 디지털 치료기기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물꼬를 트는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열리진 않기 때문에 여기 시장에 진입하는 많은 기업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 전략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 한 3년 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일단 혁신의료기술 사업은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의료기술 사업이라는 게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잖아요. IRB 받은 병원에서만. 근데 디지털 치료기기가 사실 국내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굉장히 빨리 신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코드도 나오고 인허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충분한 데이터가 모였을 때 혁신의료기술 사업 기간 내에라도 네카 쪽의 신의료기술 평가 등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할 거고요. 저는 빠르면 한 2년 안에도 진짜 정식 등재해서 정식 시장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 2025년입니다. 2023년 5월에 이제 시작할 거니까요, 저희가. 네. 그래야 또 다른 후발주자도 빨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만든 기술이 2년 뒤에 등재가 된다는 건 사실 늦은 거죠. 디지털은 매일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그 에임메드에서 네. 다른 뭐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다른 뭐 어떤 구상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 에임메드는 2016년에 리커버라고 만성질환 치료제를 의료기기 품목화가 이미 받은 바 있고요. 헬로마인드 케어라는 심리 케어 매칭 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피트니스 쪽으로 되게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현재는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제품은 이미 기획이 끝나서 개발 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에임메드가 이 디지털 치료제 국내 1호인 것처럼 앞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전망 마지막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것 같긴 한데 잠밋빛 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